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논란을 묻는 기자에게 보인 태도, 국민들에게 보인 태도, 그 태도도 논란이고요. 해명도 논란입니다. 당시 김병기 의원 비서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대화 내용이 드러났어요. 의원님이 대한항공 전무의 칼호텔, 그 대한항공 자회사죠.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로얄 스위트룸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대한항공 관계자, 비서관님, 일단 호칭이 비서관님 하고 물결이 있잖아요. 비서관님, 내일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 그 비서관님이 의원님을 찾죠. 의원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자 대한항공 관계자가 예약 완료드립니다. 서귀포 칼호텔 예약자명 김병기님 외 1명, 기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 2박 3일 로얄 스위트. 로얄 스위트예요. 그냥 스위트도 아니고 로얄 스위트입니다. 방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보고 드렸습니다. 라는 비서관님의 문자에 넵 답장까지 냅다답니다. 사실관계를 언론들이 취재해보니 기한 연장 요청 후 숙박권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 이용권은 2023년 12월 31일 기한인데 의원실에 방문해서 전달된 숙박 이용권은 기한이 연장돼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당시 비서관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서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라고까지 드러났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병기 의원에게 숙박권을 전달할 당시에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항공사 합병 문제가 걸려 있었죠. 국회 정무위 소속 마일리지 정책이 달려 있죠. 현재는 국회 운영위원장, 국토위, 정무위 다 해당하는 대한항공의 숙박권 전달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반 룸도 아니고 스위트, 그것도 로얄 스위트입니다. 로얄 스위트. 정치 변호사님. 네네. 이 스위트에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 로얄 스위트면 어느 정도 등급입니까? 최고 등급이죠. 그러면 그 밑에 스위트도 있어요?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제주도에 호텔 몇 군데는 가봤는데 서귀포 칼 호텔은 가보질 못했어요. 네. 그래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서귀포 칼 호텔이 어떤 건가 봤더니 돌직구 출연위에서 오늘 조사에 오셨어요, 정현치 변호사가. 그런데 보니까 1985년에 개관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40년 딱 된 그런 오래된 호텔인데 그 다음에 이제 9층짜리래요. 그 다음에 225 객실이 225개라고 하니까 아주 뭐 그렇게 큰 호텔은 아닌데 그래도 특 1등급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5성급 호텔이란 이야기죠. 최고급 호텔이란 이야기고 거기에 일반적인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무슨 그러한 그 객실도 있지만 스위트 객실이 크게 팔러, 코너, 로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뭐요? 팔러 스위트가 있고요. 팔러? 네네. 팔러는 뭡니까? 뭐 그냥 그 뭐 의회 같은 걸 이야기하는 뭐 그런 뭐 네. 그다음에 코너 스위트. 코너 스위트.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 이렇게 딱 좋게 코너에 있는 것 같아요. 코너 스위트도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로얄 스위트인데 로얄?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건네진 게 로얄이에요? 그 로얄 스위트라고 그 문자에 찍혀 있더라고요. 네. 예약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로얄 스위트가 또 어떤 데인지 봤더니 침실이 2개래요. 침실이 2개. 그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온돌방이고요. 하나는 침대방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거실이 있는데 네. 거실이 크대요. 그래서 5인용 소파가 있고 바다가 조망되고 그다음에 다이닝 그 할 수 있는 그런 식탁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방이 아니라 진짜 스위트 집이네요, 집.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9층 꼭대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전망도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평인가 봤더니 네. 제일 작은 게 28평이고요. 네. 제일 큰 거는 35.9평이에요.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 국회의원, 참선 국회의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칼 호텔에서 로얄 스위트에서도 제일 좋은 거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가격이 얼마인지 봤거든요. 예.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묵었던 그 날짜가
작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예요. 그리 오래된 날짜도 아니네요. 그래서 작년이어가지고 제가 또 달력을 찾아봤더니 작년 언제? 12월? 11월 12월. 22일부터 24일 음. 언제냐면요 금토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말 제일 핫한 때 아니겠습니까? 주말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거 예약하려면 얼마나 드나? 지금은 예약할 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만약에 오늘부터 예약한다라고 하면 더 비싼 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넉넉 잡고 내년 1월에 금토일이 얼마인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봤더니 왜냐하면 이거는 로얄 스위트룸 이런 데는 그냥 팔지를 않고 네. 객실을 어떻게 하냐면 전화와 홈페이지에서만 이걸 한다는 거예요. 예. 예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봤더니 그게 가격이 얼마부터 시작하느냐? 72만 5천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2만 5천 원. 그러니까, 1박에. 네, 1박에. 그러니까 2박 했다라고 하면 145만 원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로얄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상품이 없대요. 그래서 밥 먹으려면 조식을 다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칼호텔이 조식이 4만 원인데 투숙객은 20% 할인돼 가지고 3만 2천 원. 오늘 조사 많이 해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아들하고 그다음에 며느리하고 그다음에 뭐 손자하고 이렇게 5명이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 그 기사를 보니까 침대 추가 7만 원. 그다음에 조식값 12만 8천 원. 그래가지고 나온 돈이 164만 8천 원인데 이거는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고요. 김영란법 8조 1항도 위반하고 2항도 위반한 거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상임위원회 있었으니까 대한항공이나 칼호텔을 위해서 유리한 말 딱 한마디만 했어도 이건 뇌물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뇌물죄 가능성도 있다. 네. 자, 이 논란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국토위와 정무위 해당 상임위에 김병기 의원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뇌물죄 혐의가 있다라고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 주셨는데 김병기 의원의 이 의혹을 기자들이 물었더니 발끈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적절치 못했다 얘기 듣고 싶나? 맞아요. 됐어요. 어제 원내 대책회의 직후에 기자가 대한항공에 160만 원 상당 호수료 받느냐 묻자 발끈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적절치 못했다 얘기 듣고 싶나? 맞아요. 됐어요? 원내 김유정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걸 의원님들이 가끔 까먹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원내 대변인 계실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저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내대변인은 안 했고요. 당대변인만 당대변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사명, 책무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질문 안 해요? 저 같으면 더 심하게 질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저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거는 왜 이 질문에 지금 본인이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죠. 그러면 겸허하게 그냥 묵묵부답을 하시든지 차라리. 그런데 그냥 짜증을 내고 있잖아요. 네, 상처에 소금 뿌리냐? 누구 상처에 누가 소금을 뿌린다는 거죠? 아니 로얄 스웨트 묵으신 게 무슨 상처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 답변이나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만 원내대변인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어떤 뭐 입장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글쎄요, 이게 이제 해명하는 가운데 뭐 다른 의원실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그 대한항공으로 받았던 거다. 다른 의원실도 지금 보좌진들 펄쩍 뛰고 있잖아요.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의원들이 뭐 항공사나 이런 데서부터 저런 숙박권을 받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예. 또 통상적인 일처럼 이렇게 보여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물론 상임위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 상임위였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했고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게 잘 수습이 될까 싶습니다 저는. 예.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이다라고 부적절하다는 입장 네. 주셨습니다. 김병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설명할게요. 설명할게요.
혹시 철학 금지 그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원내대표께서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공식 입장도 지금 애매한 상황. 그 상태에서 왜 상추에 소금 뿌리고 싶냐라고 발끈했을까요? 자, 뒤늦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포만 포함 1일 30만 원대 초중반. 숙박 비용 즉각 반환하겠다. 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정익주 변호사가 앞서 알아봤듯이 로얄 스위트가 30만 원이다 라는 김병기 의원의 해명과 실제 숙박가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포함 3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로얄 스위트는 72만 5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김병기 의원은 30만 원 초중반이다라는 가격을 주장하고 있는 건지가 지금 논란인 겁니다. 조식 추가 3만 2천 원, 침대 추가 7만 원, 2박 3일 이용료는 165만 원으로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6, 7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숙박가가 좀 많이 달라요. 검사 출신 스튜디오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곽태우 의원님, 김병기 의원은 얼마요? 3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단 첫 번째 3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가격 논란을 지금 다시 한번 부르짖힌 건데 이 가격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김병기 의원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네네. 제기돼 왔습니다. 물론 전직 보좌관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의혹들이 뭐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어떤 취업 청탁이라든지 편입학 특혜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사실관계가 규명이 안 됐어요. 본인도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 전에 국정감사 전에 그 쿠팡의 대표와 여의도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그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문제도 식사비가 70만 원 정도였다 하니까 파스타 3만 5천 원짜리 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쿠팡 대표와 국정감사 전에 그런 여의도의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그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지금 그 사건하고 이번에 호텔의 투숙권, 고급 투숙권을 받았다 하는 것 자체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뭐 수사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러면 국민께 송구하다, 죄송하다, 앞으로 처신을 더 잘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과하시는 것이 맞지. 뭐 식사값이 얼마였네, 호텔 숙박료가 사실은 그 정도 안 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참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민께 해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조금 안타깝네요. 예. 김병기 의원 해명이 조금 전에 나와서 해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막 차례대로 한번 흘러주실까요? 대한항공이 카르호텔에서 34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니까 34만 원이라는 주장 같아요. 근데 저건 대한항공이 카르호텔에서 34만 원에 구입한 것과 일반 소비자들이 72만 원에 구입한 건 다르죠. 며느리와 아기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보좌 직원이 먼저 편의를 요청했지만 보좌진이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김병기 의원 본인이. 이 부분은 많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렇게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관계가 틀어진 보좌 직원이 상황을 왜곡했다라고 김병기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카운터 라운지 이용했다라는 의혹 저희 아직 보도해드리지도 못했는데요. 그건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보좌 직원이 요청한 건 맞지만 안 사람이 고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김병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기 문제가 계속 커지네요. 박대준하고 고급 오찬을 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또 엊그저께 지금 터진 거니 바로 이제 사실은 제주 칼 호텔 숙박권 문제가 터졌는데 어제 또 오늘 아니죠. 오늘 새벽에 새로운 속보가 나왔죠. 베트남 가족 여행, 뭐 며느리와 손자
부인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대한항공 관계자하고 서비스 관련된 논의를 하더라. 우선 이 대한항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주도 2박 3일권에 160만 원의 숙박권 이 문제부터 지금 또 대한항공 관련해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참 김병기 씨가 예.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저게 본질을 보면 이 보정한 갑질의 이 결과다. 그러니까 쿠팡 건도 그렇고 또 저 칼호텔 제주 서귀포 칼호텔 164만 원짜리 로얄 스위트룸 숙박권 논란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에 좌파 언론이 또 썼죠. 이른바 이제 며느리와 손자의 베트남 하노이 방문에 의전 부탁. 이것도 전부 김병기 자기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저 지금 나와 있는 카카오톡 창이 보좌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병기가 164만 얼마짜리의 그 논란은 처음에는 뭐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니 소금에 뭐 상처 뿌려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게 무슨 상처고 기자들이 소금 뿌리는 사람입니까? 사실을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질을 낼 게 아니라. 그러고 이제 하려다가 당 내에서도 야 정말 너무했네. 뭐 정청래도 한마디 하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당신 뭐 이게 지금 원내대표식이나 돼가지고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몇 년 전에 국토위 그 위원일 때 갑질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무슨 남자 보좌관하고 로얄 스위트룸을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지. 그리고 72만 원이에요. 그 방이 오늘도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그거 35만 원이라고 뚝 잘라가지고 뭐 또 헛소리를 해요. 아니 인터넷만 찾아본 걸 보면 알 걸 가지고 왜 또 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씨를 보면 너무 이 국정원 출신이라 뭐 그런 걸 이 블랙 요원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넘어갈 줄 아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기자들 그 사람 저 요원 시절에 뭐 정부 예산 가지고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뭘로 물러섰느냐? 반납하겠다. 아니 잘못 안 했는데 왜 반납을 해요? 상처에 소금 뿌리냐고 기자들 보고 욕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반납한다고 난리냐고. 전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이 체질화돼 있구나. 이 갑질이. 그러면 이 지금 나온 세 번째 논란. 그럼 며느리하고 손자 그리고 부인이 가는데 아니 그럼 표를 정당하게 비즈니스 이상 끊어서 가든가. 비즈니스 이상 끊어서 가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라운지 이용권을 줍니다. 네. 돈 좀 더 쓰면 되잖아요. 네. 그 뭐 여당 재선 3선 의원이 원내대표씩이나 돼가지고 근데 며느리하고 그 사랑하는 손자를 보내면서 공항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의전을 좀 우리 손자하고 며느리 가니까 잘 해달라고 자기가 하면 몰라 또 보좌관을 시켰어요. 네. 그 논란이 또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 부인도 일반석 끊어가지고 갔는데 뭐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부인은 해명을 했어요. 내가 의전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그 면세점에서 뭐 물건 샀는지 뭐 바빠가지고 그 해당 라운지 의전을 안 받았다. 그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보도, 좌파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며느리와 손자를 부탁을 한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그 내리자마자 별도의 트랙으로 나가게 하고 뭐 그 일반인들은 그런 그 소위 특별 의전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노이 공항에 나가 있는 대한항공 뭐 의전장 같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아이고 뭐 그 말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부탁에 저 카카오톡에다 나와요. 예. 누구누구 님의 뭐 부탁으로 하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뭐 자기 며느리하고 손자를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그 얼마나 대단한 의전을 받는다고 관광 간 사람들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근데 이게 보좌관이 열받아서 지금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관이 그런 말을 한 걸 가장 저는 눈에 띄던데 아니 자기를 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김병기 며느리하고 손자가 부인이 무슨 티켓을 끊어서 몇 월 며칠에 하노이 거기 놀러 가는지를 알았겠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김병기가 알아서 육하원 측에 따라서 메모를 전달하고 야 이거 좀 해
하니까 저게 나온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쯤 되면 그 이재명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저건 지금 우파 언론이 공격한 게 아니에요. 좌파 신문이 계속 단독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제가 오래 기자 생활을 한 경험에 비춰보면 저거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쌓아놓고 살라미 자르듯이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게 뭐냐? 지금 3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버텨. 그럼 이번에 뭐라고 하고 버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엔 4, 5탄이 준비돼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창피를 면하려면 당정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죠? 원내대표가 명색이 그래도 2인자잖아요. 네네. 좀 뭐 2인자가 자꾸 저러면 득이 될까요? 제가 뭐 충고할 입장은 아니지만 결단의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 근데 본인이 사실은 결단해야죠. 그럼 또 누가 나서야 되나요? 그 이럴 때마다 나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현지에게도 사약을 어찌 보면 사실상 내린 사람이 있는데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내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김현지가 움직이나요? 자, 김병기 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초반에는 이 숙박권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냥 의원실 직원이 본인의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거다. 뭐 소금 뿌리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어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지금 넘어갈 얘기가 아니네요. 김병기 지금 맡고 있는 직함도 그렇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계속 쌓여가고 있네요. 지금 몇 건이.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건 164만 얼마짜리 이용하고 남자 직원이랑 갔다 그랬는데 보좌관이 보낸 거에 보면 아드님 그 별도 침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이드로 넣어주는 거. 그다음에 조식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까지 이걸 하기에는 엑스트라 베드 값하고 조식도 대한항공 보고 해달라고 하기에는 자기도 좀 솔직히 좀 멋쩍었는지 그건 내가 낼게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왜 저걸 전부 뭐 자기 손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꼭 그때마다 보좌관을 시키냐고. 그 대학 나와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집에서는 귀한 아들들인데 저거 노예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보던 거잖아요, 저거. 보좌관 갑질 때문에 강선우가 그렇게 낙마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보고 배우는 게 없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사람이 과연 김병기 하나뿐이겠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이재명이 어제 그 업무보고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공직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지위와 권한과 혜택을 누리면서 그런 것을 외면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누구를 말한 거냐? 누가 봐도 인천공항 그 업무보고 때 이학재 국민의힘 출신 이학재 사장 겨냥한 말로 다들 언론이 해석했는데 아니 김병기에게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선출직 공직자예요. 예. 뭐 선거로 뽑히면 공직자 아닙니까? 왜 임명직 공무원들에게만 그거를 자꾸 부과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한 지 하루 만에 또 저런 보도가 나왔으면 이거 좀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하면 좀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이 친명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친문계인 정청래하고 갈등 관계를 맺고 있고 크게 보면은 정청래하고 이재명의 이 명청대전. 자, 이재명과 정청래가 크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김병기에 대한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좌파 매체가 터뜨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아들 의혹이 터졌고, 또 쿠팡 관련해서 뭐 대접을 받았다, 접대를 받았다, 이 터졌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대 숙박권을 수령해서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또 한겨레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김병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병기를 초기에 제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청래 완톱 체제로 가려고 김병기 계속 발을 걸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자,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에 160여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고, 이걸 이어서 오마이뉴스 등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권이 전달되고 이용할 당시에 김원기는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가 확보한 메신저 대화 등을 보면 지난해 10월 30일, 지난해 10월 30일입니다. 자, 김원기 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가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원님이 자, 전무께, 누구누구 전무께 칼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대한항공 계열인 서귀표 칼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텔 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투숙권을 받았는데 거기 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했습니다. 그 이튿날 A씨는 2인 조식을 포함해서 로얄 스위트룸 1박 또는 이 코너 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초대권 2장 사진도 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원내 대표가 애초에 2023년 12월 13일까지, 12월 30일까지가 기한인, 그러니까 2023년도 연말까지가 기한인 초대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용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부탁했답니다. 자,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서 2024년 12월 31일 딱 1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그래서 새 초대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상세하게 대화가 나와 있는, 카톡 대화 나와 있는 걸 찍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11월 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에게 호텔 예약 완료 안내를 해줬습니다. 자, 예약자 명에 김병기님 외 한 명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 2박 3일로 로얄 스위트 객실이었습니다. 자, 최고 등급 객실인 로얄 스위트는 1박 숙박비가 호텔 누리집 등에 현재 72만 5천 원부터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의 호텔을 예약을 해준 겁니다. 객실을. 자, 그래서 같은 날 예약이 확정된 뒤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도 추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숙박 요금 145만 원과 두 사람 조식 비용 12만 8천 원, 추가 침대 이용 비용 7만 원까지 더하면 김병기가 가족의 호텔 숙박 비용은 164만 8천 원. 자, 22일 기준입니다. 164만 8천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원기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위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문제와 관련해서 첨예한 논란이 있었고, 그 뒤에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정무위에서는 마일리지 정책 등에 대한 대한항공 현안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직자, 공수처 출신인 허윤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이거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소관 기업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된다. 호텔 숙박권 제공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원기는 이 건에 관련해서 한겨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특정 상임위 여야 다른 어른들처럼, 자, 본인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다른 상임위의 다른 의원들처럼 그렇게 했다. 의원들처럼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서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상임위 관계되어 있는 호텔이면 호텔, 다 그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로부터 특수 이 선물을 받고 말하자면 청탁금지법 위반되는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대한항공 쪽은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영역으로 제공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김병기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김병기를 얼마 전 쿠팡에 만나서 대접을 받았다. 자, 30 몇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 이 3만 몇천짜리, 3만 8천 원짜리 식사를 했다. 거기에 많은 비싼 걸 먹었는데 본인은
자, 좀 싼 걸 먹었다. 그렇게 하면서 쿠팡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했고, 그 외에도 지금 아들이 숭실대에 편입했다. 숭실대에 편입에 김병기 의원실에 이 직원이 개입됐다라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는 여러 건에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 국정원에 입학되는 과정에서 특혜 입학을 했다. 특례 입학을 했다. 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역학 구도를 보면 김병기와 관련해서는 뉴스 타파, 또 지금은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런 게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끼리 권력 암투가 아주 세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김병기 의혹을 계속 이렇게 덜쳐내는 것은 지금 뭔가 이 정청래 쪽에서 워닝을 두고 있는 것 아닐까, 정청래 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렇게 의심이 되는 대목들입니다. 자, 여기도 제보자가 계속해서 그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김병기의 보좌관이나 비서관 쪽에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것 같아.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게 문자까지도 정확하게 써가지고, 자, 문의한 거, 자, 호텔 숙박권을 받았는데 이걸 기간을 연장해달라. 자, 스위트룸이다. 뭐 이것까지 카피를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하면은, 자, 그 안에 내부자가 고발을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병기를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와 이재명과의 명성대전 연장선상에 보여지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천권을 정청래가 행사하게 될 텐데, 여기에 뭔가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자, 지금 압박을 해서 정청래 쪽에서 여기 김병기를 견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김병기가 보니까 아주 구린 데가 많은 이런 인물이고, 이런 자들이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또 원내대표를 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통령은 전과자,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집단 같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최고급 숙박 서비스 이용 시기에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이 당시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권, 정무위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현안이 논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투수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거 사진 보면은요. 네. 이거 한겨레 보도거든요, 심지어. 이 제보자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 휴대폰에서, 그러니까 의원실 보좌진의 카톡 내용인 거예요. 저게 나갔다는 거는 저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뭐 누가 그거를 우연히 습득을 했다거나. 근데 그거는 생각하기 힘들죠. 요즘에 다 패턴 같은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면 보좌진 출신이 스스로 제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쿠팡에 본인 비서진들이 그 입사를 했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면서 약간 과거 비서진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노출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본인도 이거를 인정하는 듯한, 근데 굉장히 좀 짜증난다라는 형태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태도도 좀 이럴 수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김병기 나오고 있어요.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확인 결과 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서 1일 30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네. 앞으로는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 30만 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그 160만 원 상당이라고 한 게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1박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것까지 부대 비용까지 합치니까 2박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한 160만 원 정도다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60만 원짜리 방이 아니라 30만 원짜리 방이면 괜찮은지, 그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이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처벌이 돼야 되는 거지만, 특히나 국토교통위에서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무위에서는 마일리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게 드러났고, 이 비서진의 저 메시지는 이거를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수도 없는 정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신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신은 저는 수사기관에서 잘하면 된다. 수사에 협조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김 원내대표는 오늘 취재진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묻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 라면서 맞아요,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태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자는 여기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듣고 싶냐? 그래 됐어, 맞아 됐냐? 이렇게 한 거는 정말 국민을 국민을 좀 낮게 보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고, 이분이 예전에 뭐 김현지 감쌀 때 그 보면은 김현지 많은 국민이 김현지 국감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김현지 뭐 확인해야 될 의혹 없다,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저일가 김현지를 감싸는 거 보면요, 그때도 이분은 국민을 별로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김현지 같은 실세를 더 높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정치인으로서 일단 안 걸리는 게 중요하고, 걸리면 일단 사과하고 머리 박아야 되는 그런 게 원래 룰 아닌가요? 근데 너무 이 말이 좀 충격했어요, 저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당내에 적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 문자 메시지도 결국에는 본인의 전직 보좌관이 한겨레 측에다가 제보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그때도 MBC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녀들이. 녹음이 나왔잖아요. 배우자가 국정원 실장이랑 녹음하면 그 통화한 내용인데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이게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MBC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번 것도 한겨레에서 보도가 되고, 이 매체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내에서 어떤 좀 갈등들이 이렇게 좀 표출이 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하신 기자들 앞에서 짜증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이 태도, 그게 본인이 감정적으로 이 사건이 터진 걸 넘어서서 누가 제보했는지도 알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 원내대표의 해명 좀 짚어봤고요.